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재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진백나무를 가져왔는데 진백나무를 이제 포트로 구입하면 약간 요 정도 사이즈가 심었을 때 이제 선물하기 되게 좋은 사이즈예요. 테이블용으로 판매하기가 좋아서 요 정도 사이즈를 한번 가져왔거든요. 진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영이 분재 철사를 이용해서 꽈 놓은 상태예요. 이걸 이제 풀어서 판매를 한 건데 지금 수영이 보니까 이쪽 애들이 무거워가지고 처지면서 원래 요렇게 됐던 애들이 요렇게 돼서 여기가 겹쳐져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짝 이렇게 수영을 올리고 장가지나 불필요한 잎 같은 걸 따주시고 모양을 조금 더 균형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끝에 손 따는 거하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잔 줄기들이 많이 자라면서 복잡하잖아요.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사이사이에 순들을 겨드랑이 순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애들을 좀 따주면서 수영을 더 통풍이 잘 되도록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분재 철사를 이용해서 여기 목대 두꺼운 애를 한번 감고 여기 조금 더 가는 목대 옆에 가지들은 조금 더 가는 철사로 감아서 일단 수영을 한번 만들어 보고 다른 부분을 한번 또 교정을 해 볼게요. 일단은 아래 부분에 철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감아보고 일단 여기까지 감았고요. 요렇게 심을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불필요한 곳을 따줄게요. 요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올려서 수영을 조금 더 처진 부분을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모양이 좀 생겼죠. 그런 다음에 보시면 얘가 균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위로 올라오게끔 요런 수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중간에 애매하게 있어서 이 줄기를 한번 따주고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진백나무는 성장이 10월달까지 계속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잎을 순짓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얘가 지금 보면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튀어나온 부분은 가위로 자르지 마시고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요거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튀어나온 부분을 따서 동그랗게 수영을 잡아주시면 되고 가위로 했을 때는 얘네들이 되게 갈변이 심해요. 특히 진백나무는 소나무보다 더 가위로 하지 마시고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손짓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줄기가 좀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줄기 사이에 난 요런 잎들도 따주시고요. 요렇게 밑에서 따는 거는 가위로 잘라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 보시면 되게 빡빡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런 거를 중간중간을 따주시면 돼요. 사이사이를 통풍이 잘 되도록 해서 숱을 조금 줄여줄게요. 요런 느낌으로. 그리고 조금 튀어나온 순들은 아래 줄기는 조금 더 보일 수 있도록 잘라주시고 요런 느낌을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지금 완성이 됐고 얘랑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시고 제가 분재를 뭐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실내 관엽 식물을 위주로 하고 분재 같은 경우에는 가끔 한두 개씩 매장에 두기도 하고 특히 인사이동 기간에는 저희가 좀 많이 판매를 하는 편이에요.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인 수영 좀 다듬고 정리를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느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쁘게 수영을 만드는 부분 해서 알려드릴게요. 얘가 지금 너무 한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도 곡을 한번 줘볼게요. 여기하고 얘하고 얘를 조금 더 가는 철사로 한번 감아볼게요. 중간중간에 좀 속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로 철사가 이렇게 들어가서 끝에까지 감을 때 옆에 순들이 좀 걸리적거리면 조금 제거를 해서 감아주셔도 돼요. 지금 이쪽은 순따기가 안 돼 있거든요. 여기는 순따기를 한번 더 할게요. 사이사이가 지금 너무 빽빽이 들어가 있거든요. 섞어서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굵은 가지는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길이가 이렇게 올라온 애들은 순짓기를 해서 수영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만들어주세요. 처음에 봤을 때보다 단을 짧게 하고 철사를 다 이용했고 사이사이가 벌어져 있는 느낌이 더 나죠. 선들이 더 많이 보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너무 일자인 느낌이 있어요. 요거에 맞춰서 구부러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번 살짝 수영을 변형을 해볼게요. 집게를 이용해서 하시면 좋은데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얘는 조금 내려오고 여기 머리를 가운데로 해서 얘가 앞머리가 될 수 있도록, 위에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진백나무를 수영을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근데 식재하고 나서 다시 보고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 느낌이었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화분은 일반 이제 도자기 화분인데 밑에 분재 같은 경우에는 물구멍이 되게 커요. 근데 요즘에 옛날식 분재 화분은 아무래도 좀 트렌드하지가 않기 때문에 요즘 느낌의 화분을 제가 가져왔고요. 아래 구멍이 좀 작은 게 단점이긴 한데 요거를 배수망을 깔고 이 배수망이 크기 때문에 옆에 맞춰서 좀 둥글게 잘라주시고 여기다 들어갈 거예요. 얘가 이제 고정을 시켜야 돼요. 얘를 움직이지 않도록 분갈이 하고 나서 얘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이 돼 있어야지 성장 뿌리 발달에 좋기 때문에 접어서 이렇게 넣어서 여기로 밖에를 빼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를 벌려가지고 걸어주세요. 양옆으로 걸어주시면 얘가 이제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여기 사이로 얘를 또 철사를 고정을 시켜야 돼요. 여기 뿌리를. 그래서 여기 또 비어있는 공간에 이렇게 철사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얘를 식재를 할 건데 우리가 보통 분재 소나무나 이렇게 침여수 분재들을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세균 번식이 안 되는 그냥 물 빠짐이 굉장히 좋고 통기성이 좋은 마사를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식재를 하거든요. 마사만 보통은 넣으시면 되고요. 좋은 흙으로 심고 싶다 하시면 이게 지금 황토예요. 화산 분재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굳은 황토 같은 점들을 가지고 있는 저곡토고 얘는 동생사거든요. 얘가 온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이 있다고 해요. 분재할 때 동생사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한낮에 여름에 밖에 두면 굉장히 화분이 뜨거워지죠. 근데 이게 산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온도를 좀 유지를 시켜주고 녹소토와 저곡토가 있는데 녹소토 같은 경우에는 산성 농도가 약산성이긴 하지만 산성이 조금 더 강하고 저곡토는 그거보다는 약간 약해요. 물론 같은 산성이지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나무는 산성흙에서 잘 자라는데 이 진백나무는 원래 석회암 같은 데서 잘 자랐던 애라서 알칼리성 성질의 토양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통기성, 배수성, 보습성이 좋아요. 그래서 저곡토를 많이 사용하지만 녹소토는 pH 농도가 산성의 4에서 5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산성에 좀 가깝기 때문에 녹소토는 쓰시면 안 되고 저곡토나 동생사와 마사를 섞어서 사용하시면 괜찮아요. 얘는 알칼리성 토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석이나 펄라이트는 알칼리성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더 좋긴 한데 이제 너무 가벼워서 뜨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만 사용을 하고 해충 예방에도 좋고 곰팡이균에도 좋은 요거는 완결을 태운 훈탄인데 이 훈탄은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훈탄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훈탄을 밑에 쪽에 얘가 이제 가벼워서 뜰 수 있기 때문에 넣고 그 다음에 같이 섞은 흙을 넣고 위에 마감으로 마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마사로 한번 넣어주시고요. 마사랑 동생사 저곡토를 섞은 흙을 조금 올려주세요. 이거 화분이 얘보다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아래를 좀 많이 깔게요. 이렇게 깔고 중간에 훈탄을 조금 살살살 뿌려서 올려주시고 이제 훈탄은 안 넣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가격도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훈탄을 저는 좀 넣을게요. 넣고 다시 위쪽에 조금 넣어서 살살살 이렇게 포트에서 분리를 하시면 그대로 넣으셔도 사실 되거든요. 하지만 보통 분재를 하신 분들은 완전히 다 털어서 세균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새뿌리처럼 완전히 씻어가지고 넣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최대한 살살살 털어서 이 정도에서 그냥 넣어주거든요.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 이용하셔가지고 이 사이사이에 있는 흙을 조금 더 제거를 최대한 해주세요. 최대한 하면 얘가 이제 원래 마사나 저곡토 이런 데다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살살살살 잘 털리거든요. 어느 정도 제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잘 털리죠. 한번 굳어진 부분이 풀어지면서 저는 이 정도 털어서 다시 넣어서 이거를 분갈이를 하는데 분재 고수들을 보니까 이거를 완전히 다 제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분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는 방법으로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거의 흙이 다 털어졌거든요. 얘를 물로 한번 씻어서 와볼게요. 제가 이렇게 물로 완전히 씻어가지고 뿌리만 남은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잔뿌리를 좀 제거를 해주시고 식재를 해요. 왜냐면 오래된 뿌리를 제거를 하면 그만큼 새 잔뿌리가 나는데 더 효과적이거든요. 잔뿌리를 좀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살짝 올려서 위치를 어느 정도 보신 다음에 철사로 이 뿌리가 이동하거나 바람이 불거나 태풍 오거나 할 때도 밖에 두시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저희는 거의 실내 해가 잘 들어오는 곳에 두기 때문에 고정을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고, 이 잔뿌리 터는 것도 이렇게 많이 안 털어도 되지만은 분재를 전문으로 하시는 고수분들을 제가 그냥 좀 따라해봤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안 해도 어차피 잘 자라던데 뭔가 다른 이유가 다 있겠죠? 화분에 비해서 조금 식물이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화분을 좀 더 작은 걸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은 일단은 철사 고리가 고정이 굉장히 세게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더 흙을 넣어서 제가 지금 분재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가 많이 됐을 때 한 번 더 영상을 찍어 볼게요. 이 사이사이에 공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밀도 있게 흙을 만들어 주시고 좀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끼 이용해서 오래된 꽃태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끼를 살짝 올려 볼게요. 우리 지금 뒤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너무 시끄럽네요. 저희는 워낙에 이제 또 돌을 좋아하니까 옆에 화산석 하나 넣어볼게요. 화산석 하나 가져왔어요. 얘가 좀 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완성이 됐는데 고정을 조금 더 시켜볼게요.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칠게요. 제가 사진 예쁘게 찍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